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혹시라도 연금 형태가 아닌 연금의 수령을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나요? 라는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보통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한 다음에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 개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냐면 나이 기준으로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으로는 5년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신경 쓸 것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의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경우에 드디어 저율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저율과세 되게 되면 내가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 자, 5.5, 많게는 적게는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다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이랬을 경우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서 손해가 발생된다라는 것보다는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기타 소득세율은 소득 재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6.5%가 공통적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이익에 대해서 몽땅 다 16.5%의 상당히 무거운 세율로 한꺼번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발생되는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관련 내용까지 이번 시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연금저축에서 기타 소득세가 발생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금 외 수령한 경우. 자, 연금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 이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 55세가 되지 않았는데 연금저축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연금 외 수령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 재원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 비과세되고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분도 있으면서 운용수익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발생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떼고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적용받은 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연금의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 개시를 하지 않고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인출했었을 경우에 연금의 수령으로 보아서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당연히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율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평가액을 나눠줍니다. 뭐로 나누냐면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그래서 내가 연금 개시한 1년 차다라고 한다면 여기 1이 반영돼서 120%를 곱한 게 바로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되겠고요.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분이 아닌 전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16.5%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까지는 저율과세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이때 인출된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는 부분들을 두 번째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하겠죠.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공적연금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 여기서 발생된 연소득, 내가 지급받는 연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현재 2023년 기준에 1,200만 원이고요. 자, 이때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자, 일단은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자, 1,200만 원 초과분이 아닙니다. 초과분이 아니고요. 몽땅 다 전액에 대해서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돼서 적게는 6%, 많게는 45%의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할지 종합과세를 선택할지 어떠한 것이 유리하다라고 봤었을 때, 자, 만약에 종합소득세율이 6%이다. 거의 없을 겁니다. 6%면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데요. 만약에 6%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15% 구간이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던 종합과세를 선택하던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부가세 10% 붙이게 되면 16.5%의 세율이 과세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 분리과세를 선택하던 종합과세를 선택하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고요.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환급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분리과세에 대한 경우는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율 구간이 만약에 24%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6.5%만 세금 내면 되는데 굳이 24%까지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적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충격적입니다.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세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연 1,500만 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의 범위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자, 연금 계좌로부터 연금에 수령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납입액, 그 다음에 IRP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 두 가지 소득을 우리가 의미하고요. 이때 연금에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의 범위로 봅니다. 다만 위에 대한 기타 소득은 당연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고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따라서 기타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이때는 그냥 아까 16.5%라고 하는 그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에는 합산돼서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케이스의 경우만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종합과세를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이때 발생되는 연금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고 분리과세되지만 사적 연금소득에 대해서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확정된 답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질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답변이 나오게 되면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에서 일단 기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소득은 7.09%.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0% 몽땅 다 뭐가 발생이 되냐면요. 건강보험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7.09%의 건강보험료율이 반영돼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쭉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명확한 답이 없어서 아마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연금의 수령으로 볼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의 수령 시 납입 원금을 제외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금의 수령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의 수령 전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에 있어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전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1천만 원 이하 소득의 경우는 자,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연금 외 수령의 경우는
자, 그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가체계에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다 7.09%의 보험료율이 적용돼서 과세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제 느낌상에는 아직까지는 과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질문을 넣어둔 상태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만약에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 해지했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 각각의 케이스별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세액공제 적용분은 3천만 원, 운용수익 10% 발생돼서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만약에 3,300만 원을 중간에 해지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과세 제외된다라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둘 다 세금이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금 외 수익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음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도 세금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이 운용 수익 300만 원에 대해서 7.09% 적용하니까 21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자, 그리고 만약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충격적이죠.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2천만 원 초과분인 1,300만 원에 대해서 7.09%, 그러면 92만 원에,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3천만 원에 7.09니까 233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만약에 전액 부과되는데 세액공제 적용과 운용수익이 월등히 많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했었을 경우에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도 부과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7.09%의 추가로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16.5% 플러스 7.09%가 합산하게 되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의 형태를 수령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 해지했었을 경우에 기타 소득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운용수익인 전체 3,300만 원 소득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544만 5천 원의 세금이 깎이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목돈을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연금 개시 이후에 수령 한도 이내, 그다음에 연간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한 수령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자,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즉 만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가 아닌 연금에 수령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쯤 다시 정리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과 인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과세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간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최악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액에 대해서 초과분이 아닌 전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여러분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과세하게 되겠고요. 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더라도 기타 소득 분리과세 세율인 16.5% 정도까지의 세율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로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